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예,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장애인 의원님 화이팅! 화이팅! 이희찬 대표 화이팅! 화이팅! 내년 21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력 질주하고 계시는 이해찬 대표님을 큰 환호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정기국회 끝나면은 바로 이제 선거체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마 12월 10일쯤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21대 총선거를 잘 치러낸 그 과정으로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국 장애인 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꼭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을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정부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잘 냈습니다. 우리 문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실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구분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정치하면서 길거리에서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악수 많이 해보면은 생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애라는 것 자체를 좀 마음에 부담이 돼서 잘 노출을 안 시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고 또 뭐 산업재해 겪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고 또 정신적인 장애인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마 10% 가까운 부분이 이제 조금씩은 다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사회가 어떻게 이제 안전망을 설치를 하고 보호를 하고 문화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무심하고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뭐라고 그럴까요? 사회가 그런 부분들을 다 알아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학교 같은 거 만드는 걸 지역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장애인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자녀들을 다녀야 될 학교를 지역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선거 아주 코앞에 있을 텐데 제가 그때 강연을 했어요. 차라리 날 찍지 말고 학교를 받아들여라. 차라리 나는 안 찍어도 좋으니까 학교는 받아들여야지 왜 학교를 반대하는 말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공부를 하라고. 또 사실 특수학교를 만드는 것보다는 같이 공부하는 교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서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지 특수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또 격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겪어가면서 지금은 인식이 좀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한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특수반을 설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교사를 더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가능한 분리하지 않는 게.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예산도 많이 이제 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가 성숙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이제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통령으로서는 중간평가적 성격의 선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재집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예, 지난 2년 반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떻게 해왔는가, 또 그 사람들한테 이 나라를 맡길 때 그 어떻게 되겠는가는 지난 10년 동안에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년에 선거를 이겨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을 시키고 그 2022년에 재집권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을 맡아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이제 치러 나갈 텐데 아무쪼록 우리가 크게 승리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장애인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선거에 임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끄실 이해찬 대표님 축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영사로서 우리 전국장애인위원회 문상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문상필 위원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침 일찍 전국 각양각지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장애인 동지들에게 힘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전국 장애인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하고 25일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전국에 계시는 장애인 동지께서는 어떻게 장애인위원회를 평가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간 조직 강화 활동과 연대 활동 그리고 정책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전국 장애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들은 올곧게 여기 계신 장애인 동지들의 장애인 당원들의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죠. 첫째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장애 대중과 장애인 당원들에게 잘 평가받을 것인가, 그리고 향후 10년간 장애인위원회가 어떻게 장애인에게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전국위원장 당선 야구는 했는데요. 그날 저녁을 사주신 이해찬 대표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20년 집권하는 정당을 만드는데 정당 민주주의 시스템을 잘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런 과정에 전국위원회도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젠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승리와 재집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1번일 것이고 우리 장애인 당원 동지들은 범장애계에 또는 장애인 당원들에게 향후 10년간 장애인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내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대략 20여 차례에 걸쳐서 장애인 단체 간담회를 거쳐서 중기, 장기, 단기로 장애인의 과제는 무엇인지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왔고 이 고민을 정책 비전 선포로 12월 10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들 만나 뵙고 향후 10년간 우리는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노력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잘해서 향후 20년 집권과 재집권을 위한 노력에 덧붙여서 우리들 스스로도 장애인 정책을 잘 만들어서 장애계 또는 장애인 당원들에게 힘차고 희망찬 비전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달라고 요구할 것만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가 나서서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스스로 한번 해결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처럼 내년 총선에서는 장애인계와 장애인 당원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대에 없었던 장애인 비례를 이번만큼은 장애인계에 나와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잘 만들고 누군가 장애인 비례대표가 또는 장애인 후보가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장애인 당원 동지들이 지역에 계시는 지역위원장님들이 어떻게 정책을 잘 만들고 어떻게 후보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년 총선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의를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 주시고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20년간 집권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국 장애인위원회가 향후 10년간 장애 대중에게 사랑받고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